D파트라고요. 자산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죠? 이런 문제를 자꾸 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죠? 유보하지 말고 한 방에 뭡니까? 이제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초학자들,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야, 아마. 절대 이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다른 데서 이게 재건관리사랄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재건관리사에서도 이 회계 원리가 IFRS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해 보면 절대 뭡니까?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가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범위가 약간 다르다 뿐이지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좀 내어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한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소장 하실 분들이 결국은 IFRS랄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선별하는 거니까요. 예,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필요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패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기말에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죠? 기말에 자본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말에 이익잉여금이란 말은 결국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 요소는 결국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의 재원이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되는 재원이 뭐냐면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죠?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 돈 벌었죠? 곡식이 쌓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주들이, 그죠? 나눠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배당이라 하죠. 그럼 내가 있는 이익 중에서 그만큼을 뭡니까? 예, 배당을 하게 되면요. 이익잉여금이 줄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그죠? 이 기말에 변화된 이익잉여금의 정보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기초자본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정보예요. 매출액하고 이거 신주 발행도 뭡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이는 자본거래잖아요. 그죠? 신주를 발행해서 돈이 유입됐지만 여기에 지금 이익잉여금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초가 뭡니까? 기초이익잉여금이 27,200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했다, 그죠? 이거 정보했고, 그 다음에 배당 선언 및 지급액은요.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결의하면 요 금액은요. 18,000원만큼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빠졌다. 이렇게 됐고,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정보는 왜 주느냐면요. 이 세 개의 정보가 바로 이익잉여금 있죠. 우리가 지금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걸 딱 해서 단기 순이익을 뽑아보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게 다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급여를 빼니까 남는 금액이 단기 순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31,700원이 되겠습니다. 31,700원은 딱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금액이 X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그죠? 되는데, 이 금액이 41,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이제 3번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굉장히 뭔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나름 열심히 풀었는데, 그 답이 해답에 없다면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정보를 흩뜨리지 말고 차분히 좀 적었다가 혹시 이 답이 여기 없다면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대부분 하는 실수인데요. 우리가 산수를 잘 못해요. 그죠? 산수가 좀 어려운 거예요. 덧셈 뺄셈을 잘 못해서, 그죠? 답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실수해서 그때 귀신이 씌었나요? 31,700원 내는데 갑자기 21,700원 한다든지,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전에서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이걸 공부하시는 분이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작전을 순발력이 떨어진다면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셔도 된다. 물론 뭐 시간이 많진 않지만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그죠? 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이 왜 이렇게 궁금할까? 제대로 된 해설 강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오류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꽤 좀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류 수정에서 오류 수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류 수정에 대한 얘기예요. 오류 수정. 이거 오류가 났다.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류 수정이 결국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단기 순이익에 있죠.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뭔가 주는 오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개가 지금 오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발견되었다. 이럴 오류가 잘못된 부분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 매입해서 운송 중인 상품 60만 원을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고 기말 재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입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말 재고도 포함 안 했다 말이면 아예 이거를 그죠? 인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논점이 좀 될 수 있냐면요. 얘를 장부에 기록 안 하고 기말 재고에 포함했다라면 손익이 달라질 건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아예 뭡니까? 상품의 매입 거래도 누락해버렸고 기말 재고에도 어디에도 뭡니까? 이거를 존재를 그죠? 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대한 운송 중인 상품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상품이 6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외상 매입금 할까요? 외상 매입금이든지 현금이죠. 외상 매입금 6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 요거를 누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락했다면 전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60은요. 이 부분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냅둬라. 아무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다 이 말이죠. 왜 그런지 보죠. 얘는 비품으로 처리할 금액을 그죠? 뭘로 처리한 거예요?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저기 말은 자산 잡아야 될 거를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를 했냐면 1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바로 했다라면요. 얘는 얼마를 비용 처리했을까요? 왜냐면 100만 원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지금 비용을 얼마 한 거예요? 비용을 100만 원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바른 건 얼마예요? 바른 거는. 현재는 바른 거는요. 똑바른 거는요. 비용을 100만 원 처리하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얼마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정액보로 감가상각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에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 해야 돼요? 20이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결국은 80만 원만큼이 뭔가 지금 비용을 많이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순이익의 이만큼이 80만 원만큼이 결국은 줄여져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에는 80만 원이 그만큼 원래 20으로 했다면 80 올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단기 순이익이 지금 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래하고 두 번째 거래가 바로 뭡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와 그렇지 않는 오류를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놈을 뭐예요? 기말재고에 포함하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포함하면 기말재고를 가지고 단기 매출 원가를 뽑아냈으니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요것만 고려해서 그 효과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 문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이 정도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상당히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뭐 전형적인 노가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죠? 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패턴 자체가 이런 패턴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는 한번 이거를 해보는데요. 일단 얘도 결국은 잘해야 되면 뭐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기를 잘해야 돼요. 그죠? 예, 전기를 잘하면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요,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물어보는 그죠? 질문을 보겠습니다.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아오면 합계인데요. 그냥 뭐 외상 매출금 해도 좋습니다. 매출 채권? 그 매출 채권의 기말의 매출 채권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자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T를 그려가지고 제가 분석해보죠. 매출 채권 이렇게 적습니다. 적죠? 요거는 자산이 돼요. 자, 매출 채권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여기 적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소시키는 거래는 대변에 적는다.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기초는 여기서 시작하고 기말은 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답은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우리가 지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뭘 하냐면 기초하고 기말부터 먼저 우리가 적어요. 일단 기초하고 기말부터 여기서 기초 매출 채권하고 기말은 당연히 없을 거니까. 그죠? 기초부터 먼저 적어요. 48,000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죠.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외상 매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매출 채권을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그래서 매출금, 외상 매출이 뭐예요? 이거를 매출 채권, 외상 매출이 현금 매출 말고 매출 중에서 어떤 매출입니까? 맞습니다. 외상 매출이 뭡니까? 얘를 증가시킬 거고 감소시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알아주세요. 돈 받았으면 당연히 이게 줄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회수하면 뭐야? 또 이 채권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현금 회수. 현금을 회수하면 없을 거고 또 대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채권을 제가 하니까 매출 채권을 못 받으면 제가 할 거 아닙니까? 대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출 채권이 감소되는 그죠? 금액은 두 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그죠? 이 포맷을 딱 머릿속에 기억해서 하나하나 메꾸면서 우리는 결국 X를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보죠. 자, 매출은 지금 당장 현금 매출만 있잖아요. 현금 매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매출액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요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매출은 지금 36,0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외상 매출을 알아야지 여기에 증가시킨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보죠. 자, 매입액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액이 있습니다. 회수액도 또 요거 제가 합니다. 156,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대손이 있다, 그죠? 대손 확정은 채권, 그죠? 2,000원. 이렇게 돼요. 2,0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나왔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얘를 구할 건지, 그죠? 우리가 여기 외상 매출을 어떻게 구하냐, 이것만 구하면 결국은 이 잔액을 가지고 이걸 뽑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죠? 이걸 뽑아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냐, 그죠? 그러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요 세묶음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세묶음은 요걸 가지고 뭐예요? 매출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산해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T를 그래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 정도는 뭐예요? 암산이 돼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그죠?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은 66,000원 하고 뭐예요? 그죠? 12만 2천원이니까 12만이니까 합하면 결국은 18만 6천원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은 두 개 합하면 18만 6천원인데 요만큼이 아직 안 팔린 거니까 나머지 금액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T를 그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상품이다. 재고 상품이라 가정할게요. 여기 매출 원가. 여기. 잘 이해 못하는 분에 대해서 기초가 얼마입니까? 66,000원. 단기에 매입한 거는요 12만원. 이렇게 되면 요거는 18만 6천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8만 6천원 이렇게 되겠다. 기말은 얼마죠? 기말은 7만 2천원. 이렇게 되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기말이 이렇게 되니까 매출 원가는 이거 빼게 되면은 11만 4천원 되겠습니까? 11만 4천이 뭡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걸 통해서 11만 4천원이 매출 원가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랑 뭡니까? 요거랑 매출 총액이랑 딱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통해서 이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의 정의는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되니까 요거로 더하게 되면 요 금액은요. 매출액은 요걸 통해서 16만 4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요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요걸 가지고 매출 원가를 뽑고 요걸 가지고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 현금 매출이 36,000원이니까 그죠? 외상 매출금은요? 뺀 나머지가 바로 12만 8천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뭡니까? 요걸 가지고 12만 8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요 금액이 뭡니까? 12만 8천원이 있는 거고 요거 합하면 17만 6천원이 될 거다, 그죠? 요거는 17만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그죠? 이렇게 15만 8천원이 되니까 나머지 빼게 되면요 이 금액은요 바로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답을 구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여정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초학자들이 이걸 고려해서, 그죠? 고려해서 이걸 뽑아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만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이론과 비슷한 문제가 계속 도니까 이 패턴을 조금 이해해 보시고 시험 전까지, 그죠? 본인 걸 만들라고 자꾸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런 제시하는 문제를 보면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정보를 뽑아가지고 해야 될지 굉장히, 그죠? 당황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황스럽지 않게 하려면 바로 논리적인 이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제가 계속 전기를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 이 회계 원리는 이 전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 강의랄지 이런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 전기에 대한, 그죠? 강의를 꼭 잘 들으셔서 이거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 얘는 어떤 거냐면요. 얘가 이제 단골이죠.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매 회차에 되는 그죠? 우리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해서 원래는 감사 기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할 때 부정이 있을 때
당좌 예금의 잔고가 안 맞으면 그거를 조정하는 표가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요. 실제로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얘를 이해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기록을 안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록을 안 한 사람한테 그걸 정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읽고 누가 기록을 더 해야 될지,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했잖아요. 그죠? 누구는 액션을 취했는데 누구는 안 했죠. 그죠? 서로 액션을 같이 취해야지 잔액이 일치가 안 될 건데,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했으니까 뭡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누가 안 했냐 이거죠. 누구한테 더 기록을 해서 조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가질 때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낼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은 당장 은행 계정표는 회사하고 회사하고 그죠? 뭐 은행이 있고 회사가 있으면요. 서로 기말에 잔고를 맞춰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말 시점에 당좌 예금은 회사 입장은 62,000원이래요. 62,000원. 그런데 그죠?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 입장에서 당좌 예금 잔액 증명서는요. 66,0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니까 이걸 고쳐봤을 때 그죠? 그 금액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같아진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건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한국이 발행해서 지급한 당좌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다는 말은 은행에서 이만큼을 한국